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약 10,000명의 이민국 경찰을 증원한다. 또 추방자 명단을 확대한다. 추방 재판을 신속하게 한다. 지역 경찰과 협조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트럼프가 처음에는 1,100만 명 불법 이민자 전원을 추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범법자 우선으로 추방을 하겠다. 당시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숫자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제 추방자 명단 확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범법자 우선 추방인데 그중에 범법자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범죄까지냐 경범죄까지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지금 지침서에 대한 해석이 나온 것을 보면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사소한 경범죄 범법자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파악이 없습니다.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막연한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국에서 한인 추방자도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HS의 추방 가이드라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이행에 따른 정치적인 시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지침서의 기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더 많이 더 신속하게 한다. 즉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이민국 경찰을 10,000명 정도 더 증원을 하고 국경경비대 병력을 한 5,000명 정도 더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 대상자 명단을 이제 크게 확대를 하게 되는데 범법자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경범죄, 교통법 위반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입건 단계에서도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색출을 해야 되고 체포해야 되고 구금 그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이민 재판 법정도 세워야 되고 감옥서도 더 지어야 되는데 수십억 달러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예산 마련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DHS는 이 전 과정을 프로페셔널하게 인도적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HS는 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 쪽에서는 새로운 그 추방령 시행에 따른 지나친 공포감 조성을 원치 않고 있는 거죠. 애써서 지금 지침이 mass deportation, 대량 추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지침을 시행하는 데는 우선 돈을 마련해야 되고 지원 조치도 마련을 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거 추방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측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 문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국경이 있는데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국경을 넘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걸 양성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역사상 유례 없는 대량 사면 조치인데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입장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 내 잡을 빼앗고 범죄를 일으키고 연방, 로컬의 정부 돈을 축낸다. 다시 말해서 복지 혜택의 부담 요소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고로 당연히 추방돼야 한다는 지론입니다. 이제 반대측의 주장, 물리적으로 1,100만 명을 추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이 20년이 걸려도 가능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로 양성화해서 어차피 필요한 노동력을 쓰고 세금도 걷어들이자. 그리고 국경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지론을 폈습니다. 지금 추방 작업이 사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소위 드리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서 어린 아이들, 자녀들 손을 잡고 왔는데 자녀들은 이제 시민이 됐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산가족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든가 체포에 자칫하면은 인도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인종차별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 혐오 현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local government, 연방 정부에서는 지금 local government 협조를 받는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쿠카운티 셰리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찰 협조를 받는다는 DHS의 지침에 대해서 한마디로 흥미없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시장은 sanctuary city다, 은신처 도시로 우리는 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경찰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치안을 담당해야지 연방의 일을 하는 이제 조수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모슬렘 7개국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의 기각 판결로 망신을 당하고 말았는데 국내외의 반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크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켈리 DHS 장관 그리고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아마 오늘 멕시코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와는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시에 Build a wall, whose pays? Mexico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 쪽에서는 웃기네, 내가 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정도로 관계가 현재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추방이 시작이 되면은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멕시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 장관들이 멕시코로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한편 의회 쪽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일단의 의회 대표들을 끌고 국경지대로 가게 됩니다. 현지 사정을 직접 보고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추방 시행령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시 대통령 당시 또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불법 이민 문제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인권 문제, 인도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들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도에 불법 이민자 43만 4천 명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33만 3천 명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법을 한 불법 이민자 거의 100만 명이 추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드리머 보호, 어릴 때 부모 손잡고 국경을 넘은 지금 현재 장성한 사람들 75만 명에게 워크 퍼밋을 주게 됐고 또 장기 체류한 가족들 추방을 일시 유예하는 그런 행정명령도 내려섰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법원의 기각 처분에 부딪혀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승리를 하면서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트럼프 정부가 금주내에 모슬렘 7개국 입국 금지 명령 개정안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발표된 DHS의 추방 강화 지침 플러스 개정안, 이것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이민 문제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행정명령, 이 명령의 범위도 결정을 해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DHS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새 지침은 추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 처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DHS는 대량 추방을 위해서 10,000명의 이민 경찰을 증원하고 추방자 대상에는 경범죄 위반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과 DHS 장관이 오늘 멕시코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 협의를 위한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유럽 방문 시에 약 50개 단어의 말만 했을 뿐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오늘 멕시코 방문 사실도 처음에는 멕시코 언론들의 보도에 의해서 겨우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에 이라크전 참전 지휘관 3인방이 모였습니다. 짐 매리스 국방장관, 존 켈리 DHS 장관, HR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들이 모두 이라크전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전황이 어려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휘관을 역임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학교 화장실 사용에 대한 새 지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는 이 이슈가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이 케이스를 심의하게 됩니다. 오늘 페더럴 리저브의 이번 달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서 3월 금리 인상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은 소비자의 자동차 융자, 모기지 융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워볼, 오늘 밤까지 당첨금이 4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당첨금 규모로는 10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44개 주가 파워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킬러 드루 피터슨이 일리노이주 교도소에서 갑자기 연방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이성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8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현재 63살입니다. 쿡카운티 셰리프는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쿡카운티 셰리프는 지역 치안에만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시는 생츄리 시티 은신처 도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시카고의 최고기온 또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보된 최고기온 72도입니다. 1871년 이후에 최고기온이 또 바뀌게 됩니다. 시카고의 2월 최고기온 월요일까지 4일 연속 기록을 깼습니다. 시카고에는 12월 19일 이후에 1인치 미만의 눈만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최고기온 72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맑고 흐리고 목요일의 최고는 56도, 금요일 62도, 토요일 흐리고 35도, 주일 맑고 흐리고 37도입니다.